5살 아이가 구구단을 외우고 한글도 스스로 익히고 결국 자폐 판정을 받은 경우를 보면 엄마가 읽어주는 걸 싫어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책장만 넘기거나.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아이들의 유사 자폐 성향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해요. 너무 무거운 주제인가요? 하지만 독서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는 부모님이든 책을 혼자서도 아주 잘 읽는 아이여서 걱정이 없는 부모님들도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아이를 잘 관찰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재와 자폐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하죠.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지만 5살 아이가 구구단을 외우고 한글도 스스로 익히고 영어도 아주 잘하는 영재라고 여겨지는 아이인데 결국 자폐 판정을 받은 경우를 보면 정말 일반적인 엄마의 시선으로 영재와 자폐를 구분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모든 부모님들이 한 번씩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 영재다. 천재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들 하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이가 돌도 안 되었는데 글자도 못 읽는데 제가 책을 읽어주면 끝나는 문장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착 다음 장으로 넘기고 또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제목을 말하면서 무슨 책 가지고 오세요 하면 정말 귀신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퇴근해서 오면 막 아주 우리 아이 영재 같다고 내가 이런 아이 교육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또래보다 조금 발달이 빠르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고요. 덤으로 아주 예민한 아이입니다. 사실 그 예민함 때문에 제가 영재인가 유사 자폐인가 고민을 했었고 자료와 책을 찾아서 밤새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책 육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책을 아주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아이도 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돼서 찾아보게 된 경우예요. 그럼 아이가 책 읽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유사 자폐 증상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가 혼자서만 책을 읽으려 한다입니다. 근데 사실 어머님들이 제일 바라는 모습 아닐까요? 저도 책 육아 시작하고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언제 혼자 읽으려나 엄청 기다려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권씩 책을 읽어주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읽어줬어요. 자자고 불을 끄면 또 하면서 우니까 저도 힘들어서 울고 아이가 혼자 책만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때까지만 좀 고생하자 생각하고 읽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책을 읽으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아이가 엄마가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뺏어서 가져가서 혼자 보는 경우인데요. 물론 두들전 아이들도 그렇고 당연히 한글을 못 읽는 아이들일 텐데도 엄마가 읽어주는 걸 싫어하고 혼자 책을 가져가서 보는 경우예요. 그런 아이들 특징이 혼자 저 구석에서 아주 조용히 책만 넘기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때 엄마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게 혼자 잘 놀고 있으니까 엄청 편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일도 좀 하고 우리 아이는 혼자서도 잘 논다고 생각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행동은 아이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감각 탐구를 하는 경우인데요. 특정 자극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특정한 소리, 빛, 물건, 감각적인 자극에 강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탐구하거나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 그림책인 경우에 계속 넘기면서 시각적인 자극에 집착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행동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하는 행동 아닌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제가 책 육아 교육하면서 어머님들께 영유아 아이들 책 읽기 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아이가 책을 넘기면 어머님들이 다 읽고 넘기려고 하면서 읽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는 걸 하지 말라고 해요. 아이가 넘기면 넘기는 대로 그 부분을 같이 보고 읽거나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아이가 시각 탐구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요, 부모와 상호관계를 하면서 넘긴다는 거예요. 엄마 눈도 보고 싫다고 넘기기도 하면서 넘긴 부분을 엄마가 읽어주면 또 잘 듣기도 하고
그런데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넘기기만 하고 엄마 눈을 마주치거나 엄마가 읽어주려고 할 때 혼자 가지고 등을 돌린다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장을 넘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니까 넘긴 부분을 같이 보고 읽어주면 되는데, 아이가 혼자 보려고 등을 돌리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책장만 넘기거나 엄마가 얘기할 때 눈을 보지 않거나 하면 꼭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책을 넘기는 촉감을 탐구하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촉감에 민감한 건 맞아요. 그래서 애착 이불도 있고 인형도 있잖아요.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예측 가능한 자극과 루틴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데요. 왜 예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여주인공이 자동 회전문을 통과할 때 숫자를 세고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일정한 루틴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또 애착 이불이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은 아이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하려는 방법 중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조절하거나 자극을 분산시키려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읽는 아이의 경우는 책장을 넘기면서 느끼는 촉감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책장을 휙휙 넘기면서 보면 엄마들이 책을 제대로 읽어야지 하면서 못 넘기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넘기면서 봐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아이에게 빈 노트나 아무것도 안 써진 책을 줬는데도 계속 넘긴다면 주의 깊게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건 책의 다음 내용이나 그림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촉감만 탐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특정 물건만 깨물고 빠는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 대부분 치아가 나려고 할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 중에 대표적인 행동이잖아요.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고 빨고 깨물고.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도 책 모서리를 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감각 탐구를 하는 행동인데 특정한 물건인 책 모서리만 깨무는 경우예요. 이때 일반적인 아이인 경우에는 깨물 만한 것들을 주면 옮겨서 깨물기도 해요. 물론 특별히 좋아하는 치발기가 있긴 하지만 아무거나 막 깨물려고 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막 엄마 손도 입에 넣고 팔뚝도 깨물고 닥치는 대로 입에 넣어서 막 깨물었어요. 이것저것 줬을 때 깨무는 물건이 옮겨간다면 괜찮은데 특정 물건 책 모서리 같은 것만 깨물려고 할 때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책 읽는 모습에서 알아볼 수 있는 유사 자폐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폐는 7세에서 12세 아동의 2.6%를 차지할 만큼 생각보다 흔한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3세 이전에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 자폐 증상은 초기에 알아차리면 충분히 만족할 만큼 치료도 가능합니다. 제 경험에서는 아이가 책장을 자주 넘긴다거나 한 가지 책만 계속 읽으려고 한다거나 반복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소리나 촉감에도 예민해서 책을 찾아보게 된 경우인데요. 어떤 부분은 영재 아이들이 보이는 예민한 감각이라고도 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유사 자폐의 초기 행동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게 보고 상호 교감을 하는 부분으로 걱정을 접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눈을 피하거나 혼자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있거나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이 얼굴 표정이 다양하지 않은지 이 부분만 잘 살펴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책 육아를 하면서 책을 읽어줄 때 책장 넘기는 거 좋아하거나 한 가지만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는 것, 아니면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조르는 것, 이건 정말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는 보물 같은 행동이라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엄마 눈을 보고 울고 화내고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책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거나 읽어주려고 해도 뺏고 혼자 가버리니까요. 책 읽을 때 잘 관찰해 보시고 놓치는 일 없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유사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 아이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분명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일 겁니다. 실제로 유사자폐 판정에서 영재의 재능을 살린 사례도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우리 아이와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브런치에도 또 만나요.